단순 습진이 점점 한포진으로 바뀌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. 전편의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.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한포진이 걸렸다는 거를 그 당시는 모르고 시간이 지나서 알았다고 했는데, 이게 한포진은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한테 오는 건데,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를 제가 보니까 제가 면역이 떨어진 그때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약간의 그 불면증이 있었어요. 불면증이 왜 있었냐면, 어렸을 때 냇가에서 놀다가 이렇게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. 그 다음부터 이 목류병이 왔어요. 물론 저는 제가 목류병이 있다는 거를 몰랐어요. 병원, 한의원, 절에도 갔었던 것 같고, 막 엄마가 데리고 막 돌아다녔어요. 엄마 왜 나는 뭐 치료하는 거예요? 근데 그 당시에도 목류병 얘기 저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냥, 너가 놀라서 그렇다. 경기가 있어서 이거 치료를 하는 거다. 그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너가 어렸을 때 목류병이 있었는데, 그걸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저도 들었어요, 사실은. 왜냐면 제가 밤에 돌아다니는데 제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그 병이 있었는지 모르는데, 이제 중요한 거는, 성인이 된 이후에 목류병은 없어졌는데, 이제 수면을 제가 잘 못 잤어요. 그러니까 약간, 그래서 민감하거나 좀 신경 쓰는 일이 있다거나, 이러면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불면증이 있었고, 너무너무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는 경우 외에는 거의 새벽에 잠을 잤던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그랬던 것 같고, 그러니까 이제 수면에 문제가 있었죠.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자취를 했었는데, 특히 이제 대학생이 자취를 하면, 물론 이렇게 삼시세끼를 잘 이렇게 영양 있게 챙겨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,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. 대부분은 편의점 음식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. 구운 계란, 그 다음에 컵라면, 배달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. 9,900원에 치킨 한 마리, 피자 한 판,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배달 음식도 많이 먹고, 그러니까 인스턴트 음식, 기름진 음식을 위주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, 내가 그 당시에 그렇게, 잠도 잘 못 자고, 음식도 제대로, 잘 먹지 못하고, 그러면서 면역 기능이 떨어졌겠구나. 그러면서 단순 습진이 점점 한포진으로 바뀌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포진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제 경험으로 비추어서 이제 많은 걸 이제 알게 됐던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제 한포진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예전 그 한의학 고서에 그 외과비록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, 거기에서 그 설명이 되어 있어요. 한포진은 이 손발이 트고 갈라지고, 그 다음에 창향이 생기는 손의 이 피부병이라고 나와 있는데, 배를 몰거나 수레를 밀거나, 또 물고기를 잡거나, 또 염색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맨손으로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기혈이 약한 사람에게 잘 생긴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정리를 하면, 한의학에서는 손에 어떤 염증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 중에서 좀 기혈이 약한 사람, 우리가 이제 기혈이 약하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기운도 없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런 건데, 한마디로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진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,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 중에 손에 염증이 생기는 어떤 상황이 지속되면 한포진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수면 장애가 있어요. 수면 장애라고 하는 건 이제 잠을 잘 못 주무를 수도 있고, 잠을 늦게 잘 수도 있고, 그런 경우인데, 우리가 이제 잠을 자는 동안에 뇌 속에서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돼요. 근데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이라는 건 우리가 밤의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, 이 호르몬은 우리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호르몬인데,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가장 활발하게 분비가 돼요. 근데 이 시간대에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과로로 인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,
또 산후에 이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한포진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. 과로가 쌓이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간 기능이 손상이 되고, 또 시간이 지나면 신장 기능도 약해지면서 면역력이 또 떨어집니다. 그리고 또 산후에는 당연히 온몸의 기혈이 약해지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. 또 세 번째로 이 스트레스가 또 우리의 면역 기능을 떨어져서 한포진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. 한포진 환자의 한 70% 이상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. 우리 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. 또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도 나오게 되는데, 이러한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정상적인 세포 활동을 막는 작용이 있어서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거와 상관없이 원래 피부 면역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. 아토피 같은 이런 피부병이 예전에 있었던 분들인데요. 이런 분들은 피부의 면역 기능이 원래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포지 같은 2차 피부병이 잘 생기기도 합니다. 자, 그 다음 손에 염증이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 손발 피부가 약한 분들, 그래서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, 또는 계절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이 건조하게 되면 손이 잘 트고 염증이 잘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. 이런 사람은 아무래도 손에 염증이 잘 생기겠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손발에 땀이 많은 이 손발 다한증 환자들도 손에 염증이 잘 생겨서 한포진에 노출이 쉽게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우리가 단순히 물 같은 이런 자극뿐만 아니라 이 화학 제품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극이 가는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분들, 또는 뭐 요식업, 또는 뭐 네일 아트, 뭐 이런 이 화학 제품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손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분들이 한포진이 잘 생기고요. 마지막으로 이런 화학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 금속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, 뭐 니켈 같은 이런 금속 제품을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분들도 손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.